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입니다. 금요일을 또 따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초대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평등, 다양성 이런 가치가 중요해지는 걸 많이들 느끼실 텐데요. 이와 함께 주목받고 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는 그런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작은 물건에서부터 공공시설의 서비스 뭐 이런 것까지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한 곳이 정말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의 최령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에서 뭐 전문가로 알려지신 분인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하고 이 관련된 일을 해오신 계기, 일단 유니버설 디자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하나 얘기 풀어가 보죠. 그러니까 정의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게 네. 남녀노소 네. 그리고 장애 예. 그리고 언어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아. 누구나 어. 공간에 접근하고 네. 사용하고 그리고 알기 쉽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 가치관이고 사실은 방법론에 네.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려운데요. 너무 포괄적이어서. 네네네. 굉장히 이상적이죠. 유토피아를 꿈꾸는 얘기가. 예, 예를 든다면 뭐 언어가 다르다면 그걸 영어를 써야 되나 뭐 한글 써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 갑자기 들기도 네. 하고.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행길에서 혹시 그림으로 된 문자 보셨어요? 화장실 표시. 화장실. 네. 네, 그런 그거는 표시. 바로 알죠. 네, 그게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아, 어느 나라를 가도 네. 저희가 같이 통용되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일을 최령 센터장님이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제가 이 질문지를 받아보고 네. 사실은 패닉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이 질문지를 접했다가 네. 이 답에 대한 것들을 계기 이렇게 물으시니까 참 굉장히 패닉 상태였는데 내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한 건 한 20여 년 됐고요. 20여 년 전. 네. 근데 제가 전문가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좀 했었는데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접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왔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에서는 저도 좀 안심하고 늙어갈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좀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한 역할을 한 거지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처음 창시한 사람 말고는 누가 전문가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어쨌든 그것을 그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그 가치관을 같이 해오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지금 이번에 서울시 그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에서 지금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국내 지자체 가운데는 지금 서울에 최초로 설립됐다고 지금 지난해 네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가 정식 명칭이고요. 네. 저희는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거기 20조에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꽤 오래된 건가요? 만들어지기로는 한 4, 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네. 센터를 만들게 된 거고. 만들게 된 거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센터 역할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서울시가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네요. 네, 예. 유니버설 디자인 팀이 정식으로 있고요. 아. 정책의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시행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행정에서 못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네. 지원을 하고 그렇군요. 또 저희가 전문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그렇군요.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 그러면은 베리어 프리? 네. 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차이가 또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네, 연결은 돼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선은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나왔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분이 이걸 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두 개를 다 만지는 역할을 만지시는 역할을 하셨는데 네.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194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사회가 전쟁도 겪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용사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소아마비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인 인권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 운동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뭔가 그 권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장애인의 권리, 접근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용어들이 탄생이 돼요. 네. 네, 그래서 베리어 프리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렇죠. 갈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뭐 회전 가능한지 예. 이런 얘기들을 주로 다루면서 발전을 해왔거든요. 장애인 쪽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예. 이 과정에서 이 롬메이시라고 하는 분이 이걸 해봤더니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도 포함이 되면 더 편하다. 더 편해질 수 있는데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네. 그러니까 출발점을 좀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모든 사람 안에서 장애인 도의 개념으로 가지고 가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립하고 네.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군요. 네, 훨씬 넓고 네, 철학의 지향점도 모든 그렇고. 사람에서 출발을 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뭐 아이도 네, 맞습니다. 노인도 예. 육아기 부모도 네. 그리고 육아하는 또 더 자세히 보면 육아하는 아빠도 엄마도 둘 다. 네. 지금 화장실 가 보면은 그 아이들 뭐라 그럴까요? 기저귀 갈아주는 네네. 거가 중간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녀 화장실 중간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성 화장실 쪽에 네, 대부분 여성 화장실에 많죠. 있어서 네. 아이 키우는 일을 여성만 이렇게 해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최근에는 젊은 아빠분들이 굉장히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기저귀 교환할 수 있는 곳이 남자 화장실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도 아이 기저귀들을 마련해줘서 아빠가 적극적으로 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또 이 육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부부 모두의 일이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인식 전환 일이죠. 네.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고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젖어들게 하고 네, 맞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필요한 개념입니다. 네. 와, 분야가 그럼 뭐 무궁무진하겠네요. 네,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지금 뭐 화장실 얘기를 주로 했는데 네. 조금 더 생각지 못했던 분야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접하고 계신 분야부터 우선 소개시켜드리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애인 리프트가 있었잖아요. 장애인만 쓰는 특별한 리프트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도입돼서 사실은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고 가방을 든 여행객이라든지 그렇죠. 뭐 힐을 신은 여성분이라든지 또 때로는 피곤하거나 아프신 남자분들도 탈 수 있는 그런 게 됐잖아요. 그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길을 가시다 보면 길을 건널 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인도가 쭉 연결되는 길들을 건너가 보신 경험 있으세요? 이게 뭔가 이렇게 횡단보도가 올라와 있는. 예, 사선으로 약간 되어 있는 그런 걸 말하시는 건가요? 인도를 보통 도로가 되면 차 통행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낮춰버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인도를 높여요, 이렇게. 그러면은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내려서지 않고도 이렇게 평평하게 평평하게 건너가실 수 그런 있는. 길은 저는 못 걸어본 것 같은데. 많으세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서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더 약자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약자의 관점에서 차가 횡단보도를 한번 넘어서더라도 사람들은 평탄하게 예. 걸어가실 수 있게 고원식 만들어 놓은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재미난 케이스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노인분들이 많아지시면서 네, 우리도 이제 곧 그렇게 될 텐데. 저작이라고 하는 씹는 거에 네. 대해서 음식을 나눠 놓고 있어요. 그게 무슨 유동식은 삼키잖아요. 그냥 네. 씹지 않고. 네. 그래서 저작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빨 뭐 치료하시는 네. 분들은 그런 유동식을 드시고 또 좀 딱딱한 제품들은 딱딱하다라고 표시하는 그 레벨 디자인 안에. 네네 녹여놓고 그 식품에서도 유니버셜 디자인을 활용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있겠군요. 네. 예.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 저작이 안 되니까 일반 식당에 가족들과 같이 못 가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레스토랑 중에서 일부는 이제 당근 같은 경우도 익히면 굉장히 물렁물렁해지잖아요. 예. 그리고 고기도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함박스테이크처럼 예. 잘 구워 놓으면 입에 부드럽죠. 넣어도 씹지도 않고 예. 녹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형태는 똑같은데 저작 능력이 다르신 분들이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의 개념까지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재료가 다 다른 걸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선택하실 수 있게. 네네네. 오. 그러니까 이 씹는 강도 차이를 그러네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들여서 부모님 모시고 식사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 유동식만 드셔야 고깃집도 되는. 못 가고 뭐 못 가는 데가 많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맞아요. 같이 같은 곳에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부분에 유니버셜 디자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고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차별감을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기술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유니버셜 디자인 원칙에서 공평한 접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공평한 사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 없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디자이너들이 이제 뭔가를 만든다라고 예. 하면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를 정상으로 놓고 보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는 이제 뭐 노인이 거기서 빠지기도 네네. 하고 예, 빠지죠. 장애인들이 그러면은 빠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분이 만든 제품에서는 그분들은 쓸 수 없는 게 되는데 맞아요. 입장을 바꿔서 그분도 쓸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하다. 디자이너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군요.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사명감처럼 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그러네요. 네. 사명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걸 상대방 입장에 상상을 해가지고 네. 이제 디자인을 네. 만들어내는. 그래서 상상뿐만 아니고 상상하면 또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드립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어서 노인이 되는 그런 복장들도 나와 있고요. 예. 저희가 휠체어를 또 타보게도 하고요. 시민 참여단하고 같이 그 휠체어 타신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서 예. 옆에서 지켜보게 하는 거죠. 예. 불편해하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시면은 저런 생각이 바뀌죠. 네, 생각이 바뀝니다. 눈높이가 바뀝니다. 이거는 뭐 일반인들도 한번 해볼 만한.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도 네. 저희 참여단에 들어오셔서 그러세요. 직접 보시고 그거 변화들을 이렇게 글로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이거는 정말 공공시설이나 서비스 네. 이쪽에서는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 디자인이.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지 않은 곳이 아직까지도 좀 있잖아요. 많이 있죠. 네.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공공 디자인 분야에 우선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서울시가 만드는 공공건축물, 그리고 그 자치구나 이렇게 공공기관들에서 의뢰를 하시면은 예.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컨설팅을 해서 가서. 네. 가기도 하고 자료를 받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면 또 놓치는 것들이 있을까 봐 또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그걸 들여다보고 개선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그렇군요. 그때 제공해 드리는 이런 네. 좀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실 때 네. 디자인 도입이 여긴 좀 빨리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공공 서비스나 시설이 있나요? 제가 우선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건 서울시가 가고 있는 방향이시긴 하는데 네. 교통수단에 대해서 특히 저상버스
아, 저상버스. 네, 사실 저상버스도 유니버셜 디자인의 한 거군요. 상징인데요. 저상버스가 좀 더 많아져서 빨리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목표상으로는 100%를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걸로 점차 계획은 잡아놨나요? 바꿔가고 있는데 네. 좀 더 빨리 보급이 되면 사실 그 계단을 잘 못 올라가시는 어르신들이 좀 맞아요. 많으세요. 노인분들 참 네네.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상버스만 타시는 어르신도 계시는데 예. 그럼 외출이 좀 더 편안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네. 어른이 아니어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 때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네. 아, 이 버스 편하네. 네. 예. 네, 맞습니다. 다음에 또 탈 수 있으면 좋겠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게 유니버설 디자인의 네. 또 하나였군요. 네. 저상버스가. 네. 어찌 본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좀 정책적으로 좀 장려할 필요가 좀 있겠다. 네. 그래야 좀 앞으로 이런 공공의 디자인이라든지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지난해 서울시는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 올해부터는 이 모든 공공 건물 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겠다 지금 네.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유니버설 디자인적 요소를 하나라도 갖추면은 뭐 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어느 이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네. 어느 기준 이상으로 해야 돼라고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통합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예. 그것을 따라서 그것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었느냐라고 하는 점들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했는지에 대한 그 인증 기준이라고 하는 걸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올해 저희가 우선은 그러면 인증을 하기 전에 잘 되어 있는 사례를 좀 찾아보자. 맞아요. 네, 사례를 좀 발굴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1회 유니버셜 디자인 대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 잘하는데 상 주겠다. 네네네. 예. 네, 그러니까 열심히 고민하셨던 우리 건축하시는 분이나 기획하시는 분이나 만드시는 분들이 나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풀었으니까 상 한번 주세요라고 맞아. 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가 아니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사례들을 발굴. 네. 사례 발굴. 네. 그게 이제 오래된다. 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이제 기준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네요. 네. 직접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한 사용자들이 써보시고 네. 그 센터에서 그 반응들도 좀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소통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직 만들어 놓은 사례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직접 만들어진 사례에서 피드백을 받는 건 못하고 있는데요. 예.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참여단이라고 하는 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서울에 만들어진 다양한 곳곳을 좀 누비면서 잘 만들어졌는지 혹시 개선점들은 없는지 이런 점들을 좀 찾아내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거군요. 네. 모니터링도 하면서 동시에 이분들을 좀 전문가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 일반 분들이지만. 네네. 일반 분들도 계시고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외국인도 계시거든요. 예, 다양한 거군요. 이 다양한 분들이 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면은 배우게 되더라고요. 나 저거 놓치고 몰랐네. 외국인은 또 저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것도 배우고 뭐 휠체어 사용자는 이렇고 또 유모차 타시는 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네요. 서로 좀 배워가면서 시야를 넓게 보는 방법들을 좀 같이 배워서 이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전문가로 우리 마을을 우리 지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분들로 좀 키워서 점조직처럼 확대시켜가려는 아주 전략적인 아직 시작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선진국에는 어떤가? 가장 잘 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잘 되고 있는 나라가 혹시 있나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그 나라들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그들이 정책으로 이걸 가지고 가는 계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라는 나라는 장애 인권에서 시작해서 좀 확대된 모드라고 하는 걸로 넘어온 반면에
그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주춤했던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거다 보니 그거로 너무 한정되면서. 네, 한정되면서 예. 사실은 미국이 조금 머물러 있었고요. 그 사이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와 직면했던 일본이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예. 일본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수없이 많은데 맞아요. 이분들을 다 일일이 돌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물으면 돌봄을 절대 많이 원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하시려고 하죠.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고령화 사회의 고령사회 그리고 지금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서비스를 전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개념으로 일본은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재미난 케이스는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스페인 네. 올림픽을 치르면서 특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예. 올림픽을 치르면 장애인 올림픽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장애물들을 좀 없애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들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여행하기 좋은 도시가 돼버렸죠. 짐 들고 다니시는 그렇죠. 어르신 이제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좀 다르고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그 아동 가족이라고 하는 정책과에서 그러니까 부처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액션 플랜을 수립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몇 년까지 기존 건축물, 신규 건축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할 거야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하나 둘씩 이제 개선하는 작업을 초기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초기의 작업은 정말 BF 수준의 단순하게 단차도 없애고 뭐 이런 작업이었는데 최근에는 디자인으로 완전히 넘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병원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병원은 환자분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거나 그렇죠.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 역시도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열악한 집단이 활동하는 맞아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면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치유라고 하는 목적까지 맞네요.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떨 땐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채광이라든지 좋은 머무름이라든지 뭐 좋은 소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정말 디자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군요. 네, 많습니다. 네, 꼭 뭐 비용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 이거는 디자인만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람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끝으로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준비가 난 필요할까? 디자인을 관심이 있다면 네. 끝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어떤 분들이 했으면 좋겠냐라고 좀 강제적으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건축을 하시거나 공간을 계획하시거나 시공하시거나 특히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하고 계시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이 뭔데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것처럼 좋은 건 없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서울시 정책 슬로건이 누구나 누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정책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일로 인해서 누구나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들이 아프거나 알겠습니다. 조금 지치거나 하더라도. 네.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의 또 참여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또 해주셨습니다. 금요 초대석 오늘은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릴게요.